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 36강이고요.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 감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귤 강의까지 하면 종합과수가 전체 끝이 나네요.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과수 감귤 들어가기 전에 평균 수학량 이제 우리 개정 업방 이제 우리 변경된 거 있잖아요. 평균 수학량에 대한 평균 수학량 산출할 때 가구 수학량 부분 산출이 전체 이제 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바뀐 게 품목도 있고 바뀌지 않은 품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바뀐 품목들은 우리 바뀌지 않은 품목을 예를 들면 밤, 대추, 호두, 감귤 이렇게 밤, 대추, 호두 같이 당해에 가입하는 나무들 보통 당해에 가입하는 이 나무들이 가입 시기가 발악이죠. 발악이 보통 4월 달입니다. 4월 달. 상품 판매가 감귤도 4월 달입니다. 고구마, 봄감자, 고램지 감자,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더라고요. 판매 시기가. 자, 요것들이 지금 바뀌질 않았는데요. 병작불능 보험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거 수학년 산출 이 부분 약간이 변경된 시기가 6월이라고 해요. 6월. 그러니까 6월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들 있죠. 밤, 대추, 호두, 감귤,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 이건 5월까지, 5월 이전에 판매했던 제품,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뀌질 않은 거예요. 바뀌질 않고 6월 달부터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상품들은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은 요 부분이 바뀌지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실은 이 부분들도 다 바뀌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죠? 저가전도 바뀌지 않았죠. 그죠? 저가전 종합위험도. 실무에서는 현재 다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왜 내년 시험부터는 만약 내년에도 업방 중심으로 문제가 내년부터는 교재를 업방을 농고무에서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부터는 주문 체제 바뀌는 게 되겠고 올해 저희는 바뀐 품목과 바뀌지 않은 품목을 따로 구분해서 외워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어차피 이건 바뀔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이 출제된다고 한다면 바뀐 거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바뀐 거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뀐 것은 평균 수확량의 50%와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그 중에 큰 값이 과거 수확량이 되는 거였죠. 그죠? 예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조사 평년도 해서 어떤 거는 평년을 썼고 그죠?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조사를 쓰는 경우가 해당됐었죠. 자, 근데 지금은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평년보다 조사가 작을 때 이거 뭐였는가요? 이것도 이렇게 평년보다 조사가 작을 때였네요. 그죠? 요 부분들은 바뀐 품목들은 바뀌지 않은 품목들은 굳이 공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예전에 공부했었기 때문에 기억은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 바뀐 품목들만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포도 복숭아는 사고가 없을 경우 수확량 조사를 못했을 때 조사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 맞죠? 자두는 아니에요. 포도 복숭아만 그렇습니다. 이 바뀐 품목들은 모두 A값이 없을 경우 최저값이 A값을 구할 때 그죠? 최저값 하나를 제외했었는데 최저값 제외가 없어졌죠. 최저값 제외를 없애버리니까 값을 비교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평균 수확량이 낮아져 버리죠. 최저값 하나 없애버리면 평균 수확량이 올라가 버리는데 그 부분은 계약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데 조금 다 보험자한테 유리하게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귤이고요. 감귤은 1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가입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게 감귤이기도 했고요. 자, 감귤은 포도,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 요 상품들은 전부 다 가입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년 수확량의 정의 또는 평년 결실수의 정의, 평년 결과모제의 정의와 용도는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는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 되겠고요.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 지급 시 감수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 보험 가입을 결정한다는 이유는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년 수확량이 그죠?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가 가입 수확량이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평수 및 평으로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기후, 자연재해가 없는 기후가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자연재해도 있고 영농 활동도 평년 수준으로 했고 재해도 평년 수준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산식 중에 A 곱하기 5분의 Y 그죠? 이거 있었죠. 우리 오리하고 복분자 같은 경우 그죠?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게 더 쉬운 산식인지도 몰라요. 이 산식이나 우리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죠. 5분의 Y 아이고 제가 잘 안 써지네요. 곱하기 B분의 C인데 이 산식은 B분의 C를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앞에 이 부분 산식과 이 산식은 실은 같은 식이라고 했잖아요. 인수분해 전개를 했을 때. 그래서 어쩌면 이 식이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A가 과거 수확량 같은 경우는 그죠? 그, 그, 5년치 가중평균 한국어 그죠? 나머지 그죠? 나머지 또 표준 수확량 그죠? 가입하지 않은 것은 표준 수확량 가지고 5년치 가중평균 하더라 이렇게 바로 구분돼서 이 식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감귤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에 이 식은 다 똑같잖아요. 식은 그대로 쓰고 자 Y가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인 것도 있고 보험 가입 횟수인 것도 있죠. 보험 가입 횟수인 것은 구분을 좀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가전 종합위험과 OD와 복분자, 벼 까지가 보험 가입연도 횟수죠. 그죠? 나머지는 모두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더라. 우리 신규로 개정된 업방에 보면은 평년 수확량의 70%만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개정 업방 강의할 때 알려드렸었는데 유자, 살구, 팥, 그다음에 사과, 대추가 그렇다고 했어요. 4개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최저값 하나를 제외하는데 제외하지 않는다. 감귤은 안 바뀐 품목입니다. 과거 수확량. 사고가 났을 때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맥스 값의 120%인데 바뀐 것들은 모두 110%죠.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감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수확량이 피해율을 가지고 감귤은 그 수확량 조사를 따라하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피해율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조사 수확량을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조사 수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중간에 있을 때는 평년의 50보다 컸을 때는 조사를, 그죠? 평년의 50보다 작을 때는 평년의 50%를. 이거는 식이 있어도 있을 수가 없죠. 피해율이 아무리 1이라도 여기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 없는 식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어요. 보험기관과 조사 종류였는데요. 감귤 같은 경우는 발악이라고 했습니다. 보자. 가실손해는 발악이에서 11월 30일. 가실손해도 그렇고 가실손해 추가 보장도 그렇죠. 그래서 발악이에서 11월 30일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동상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수학기 종료 시점이 끝난 후부터니까 1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2월 말이 되는 거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발악이에서 이듬해 2월 말이 됩니다.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인데요.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 농지, 사고 접수 직후에 하게 되고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재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수학 전 사고 조사. 우리가 이 강규례는 조사가 세 가지가 있죠. 수학 전에 과실 사고 조사가 있고, 그건 수학 전에 과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과실 손해 조사, 수학 전 조사와 과실 손해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동상해. 동상해 입었을 때, 동상해 입었을 때 과실 손해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 전 사고 조사고요. 사고 발생 과수원, 사고 접수 후에 즉시 바로 시기가 되겠고,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를 하게 되고요.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는 계속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지나 뭐였죠? 아이고, 갑자기 기억 안 나나요? 농지나 작물 상태를 봐가면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표본주를 선정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그 조사 대상 주수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 표본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그 감귤이 다른 것은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자, 수학전 사고조사는 최소 3주 이상은 선정하셔야 돼요. 3주 이상입니다. 감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 손해조사가 있고, 동상에 가실 손해조사가 있어요. 그죠? 가실 손해 중에서는. 근데 수학전 사고조사는 표본주가 3주 이상입니다. 과실 손해조사는 표본주가 2주 이상입니다. 근데 동상에도 최소 2주 이상입니다. 3, 2, 2. 3, 2, 2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수학전 사고조사와 과실 손해조사 같은 경우는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했는데,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는 또 업방에는 아직까지 현재 업방에는 농지별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2주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죠. 같이 가입 면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는 실제 결과 주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업방 저 뒤쪽 별표 산식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4주,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6주,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8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표본주 조사를 하게 되죠. 표본주 면적 내에 있는 피해 과실 및 정상 과실을 구분하게 되고요. 수학전 사고조사는 2가지만 구분합니다. 피해 과실이냐? 정상 과실이냐. 이때 피해 과실은 우리가 보통 20, 80, 60, 60, 80, 100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는 감귤은 표본주 3, 2, 2도 중요하지만 피해 인정 우리 피해 인정 비율 나누는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수학전 사고조사할 때는 100% 피해 과실과 정상과 2개만 구분합니다. 2개만 구분하고, 과실 손해 조사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감귤이 50%, 80%, 100%였어요. 그리고 보통 과실들이 다 그렇죠. 근데 감귤만 유일하게 30%형이 추가됐습니다. 과실 손해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를 가요. 동상의 과실 조사는 또 특이한 게, 이제 수학전은 100%하고 정상만 있다고 했잖아요.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는 80%, 100%, 정상과 이렇게 3개로 구분하기 때문에 감귤은 비교해서 꼭 그 문제가, 이게 실은 계산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감귤이 어려운데 계산식으로 나올 가망성보다는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주는 3, 2, 2주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피해 인정 비율은 수학전은 100% 정상, 과실 손해는 30%, 50%, 80%, 100%. 그다음에 동상의 과실 손해는 80%, 100% 정상, 이렇게 구분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전 사고조사에서 100% 정상가라고 했다면, 그럼 어떤 걸 100%라 할까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100%는 100% 피해 착가입니다. 100% 피해 착가고, 그 다음에 그 피해 낙가, 부상 재해로 인해서 낙가가 된 것을 100%로 봅니다. 그러면 100% 피해 착가가 아닌 것은 어떤 거? 예를 들면 부분 착가, 부분 피해를 입은 착가,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소외되어 있네요. 자, 부분 착가,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어서는 병충해도 들어갈 수 있고, 생리적인 낙가 있죠? 생리적인 낙가도 모두 다 정상으로 보더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 피해 착가 보상하는 세로, 그 다음에 낙가 떨어진 거, 그것만 100%로 보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 모든 사고는 제일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을 조사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요거 내용이요. 개정 업방 예전에는 100%형 피해가 나누기 전체 과실수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 감귤에서 말하는 건 보통 기준 과실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전부 다 한 걸 기준 과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체 과실수의 합이 되겠죠. 기준 과실수라는 거는 100% 피해가 나누기 기준 과실수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전 사고조사는 붙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1 미보상 비율을 곱해준다는 거. 과실손해조사도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표본조사고, 표본주 선정도 농지별 과잉면적 기준 같습니다. 근데 표본주는 이건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지별 아주지에서 한 개에서 세 개를 수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말이 참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주지별 아주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주지입니다. 주지에서 다시 뻗어나가는 이 가지를 아주지 또는 이거를 원가지 또는 버금가지. 주지별 주지, 이게 주지별이 그 용어가 아니라 주지가 용어입니다. 그죠? 주지별로 아주지에 이걸 설명해서 주지별이라 했지. 주지별이 용어가 아니고 이거 주지에 아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게 원가지 또는 버금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지에서 한 개 또는 세 개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표본주 한 주라고 한다면 한 주에서 수확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요 아주지 그죠? 아주지에서 한 개에서 세 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주지별로 주지가 많으면 많을 수 있겠죠. 그죠? 원가지에서 아주지에서 원가지에서 버금가지로 해서 한 개에서 세 개를 수확하게 되더라. 그때는 등급 내 과실과 등급 외 과실로 구분하네요. 등급 내 과실과 그럼 등급 외 과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똑같이 그 피해 인정 개수는 정상 30%, 50%, 80%, 100% 과실인데요. 등급 외 과실은 정상이란 게 없습니다. 30, 50, 80, 100% 과실로 구분하고요. 등급 외 과실로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주 밀감만 그렇고요. 망감류 뭐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한금향, 레드향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 외 과실은 실은 훨씬 더 작은 거거든요. 사이즈도 작고 피해 그도 좀 다른데 등급 외 과실들은 예전에는 무게 인정을 70%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인정 비율을 이제 몇 프로? 50% 해주더라. 그래서 이 50%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는 주품종 최초 수확 이후 사고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시기가 주품종 수확 시기에 아무래도 과실조사 하게 되겠죠. 수확 시기에 그죠? 주품종의 수확 시기. 근데 주품종의 최초 수확 시기 이후에 사고가 나서 과실 손해조사를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주품종 수확기 이후이기 때문에 기수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기수확한 과실들은 모두 정상 과실로 보더라. 이렇게 옆방에 돼 있더라고요. 자,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을 그러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급 내 과실, 우리가 이거 지금 등급 내 과실과 등급 외 과실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우선 공식은 등급 내 과실 피해 구성률, 등급 내 과실이 만약 정상이 뭐 예를 들어 뭐 10개가 있었다. 30%가 10개가 있었다. 50%가 20개 있었다. 80%가 0개였다. 100%가 0개였다 하면 정상은 치지 않고 그죠? 30%는 0.3 곱하기 10 더하기 0.5 곱하기 10 더하기 0.8 곱하기 20.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피해 구성률 조사. 자, 등급 내 과실 피해 구성률을 더하기 등급 외 과실 피해 구성률은 각각 요거 다 한 개수만큼 더해 가지고 등급 외 과실은 곱하기 50%. 인정 비율이 50%라는 겁니다. 그럼 나누기
결국은 아래는 무조건 기준과실수라 했죠. 기준과실수라고 하는 전체 과실수, 그러니까 등급 내 과실수 플러스 등급의 과실수 합계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항상 미보상 비율은 마지막에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도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예전에는 수학전 조사가 없었을 때는 요거를 해주고, 그죠? 없었을 때 이게 단독 사고였을 때는, 있었을 때는 그 다음 이제 우리 그 과실손해피해율 구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우선은 수학 이전 그 피해율도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그 과실손해조사 피해율도 미보상을 적용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것만 하나 가지고 5점짜리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과실손해 요 조사 가지고도 5점짜리 문제를 충분하게 낼 수 있습니다. 피해율 구하는 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등급 내 과실과 등급 외 과실을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우리 이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제주도에는 시장 격리용 측정자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업방에는 등급 내와 등급의 과실 구분이 49mm 미만, 그죠? 49cm네요. 그 미만, 그다음에 72cm 이상을 등급 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고 인정 비율이 50%. 로 제한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 측정자는 건데 이제 감귤 그 농협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는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에서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지금 49mm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시장 격리용 측정자에는 제일 마지막 한이 51mm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49에서 71mm 이상. 볼게요. 자, 표본주의 과실 수학 보이나요? 과실 어떻게 수학한다고 했어요? 주지별 아주지에서 하나에서 3개 한다고 했죠. 그죠? 3개 해가지고 이제 정상, 그죠? 30%, 50%, 80%, 100%. 요거는 30% 사진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보이죠? 요거 확대한 사진이 요겁니다. 요게 지금 시장 격리용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있죠. 등급 내와 등급 외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시장 격리용 감귤 측정자입니다. 자, 51mm라고 돼 있죠. 여기는 우리 옆방은 49라고 돼 있는데, 그죠? 이야 쏙 빠져버리겠죠. 이거 싹 빠져버리겠죠. 이거보다 작은 거는, 요거 이제 걸리는 거는 이제 등급 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등급 빠져버리는 건 등급 외로 빠지는, 등급 외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71mm 이상인 것들도 커서 안 빠지는 것들 있죠. 요거에 안 빠지는 것들도 등급 외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특이하죠. 세상 처음 보는 측정자입니다. 그죠?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실은 인터넷 검색해서 이거 네이버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 등급 내와 등급 외를 단순히 크기로만 가지고 구분한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왜냐면 과일들은 어떤 것이든지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맛과 당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측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감귤은 현재 크기만 가지고 등급 내 등급 외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증 개수는 계정 업방 저 뒤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종합과수에 50%형은 일반 시장 출하는 가능하나, 그죠? 시장에 출하했을 때 일반 과실보다 품질이 가격이 하락이 50% 정도 되는 거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80%는 가공 공장만 갈 수 있는 거, 100%는 가공 공장도 안 되고 일반 수상 출항도 안 하는 거 이랬잖아요. 근데 감귤 같은 경우는 등급 내와 등급 외를 구분하고요. 30, 50, 80, 100%로 구분이 되고 다르네요. 자, 한번 볼게요. 30%는 앞에 윗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같고 10% 이내 피해고요. 정상은 30%는 다 자기 퍼센트를 끼고 갑니다. 10에서 30% 미만입니다. 보상하는 제로 과유금 피해가 없고 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에서 30% 미만, 50%는 30% 이상 50% 미만, 80%는 50% 이상 80% 미만, 100%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과실 행정 나오죠. 등급에는 70mm 이상인 경우 포함이 되는 거 있죠. 요런 것들 가려놓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감귤의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50% 행위 과실 행경이 70mm 이상인 경우고요.
80%의 경우 가시환경이 49mm 미만, 아주 조그만 거고, 그죠? 이거는 좀 더 큰 거다, 그죠? 큰 거 이상인 경우다, 그죠? 큰 것들은 50%형에 들어가네요. 들어가게 되고, 80%는 더 조그만 것도 80%네요. 앞에 거 10% 이상 피해가 있는 것은 같고, 그죠? 그다음에 뭐 유도 주도 안 되는 거 100% 해서 한번 이걸 전체로 외우기는 사실은 좀 뭐 다 외워서 넣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가로 넣기 대비해서 파란색 된 부분들, 특징적인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상에 가실 손해이고요. 동상에는 착가 피해 유발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수확량 조사 시대 시기는 되겠고요.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하고 이게 또 역시 표본 조사입니다. 표본 조사고요. 앞에 이제 그 과실 손해나 수확전 조사는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주를 최소 3주 또는 2주 이상이었는데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2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본주 우리 그 과실 손해 조사는 주지별 아주지에서 1개에서 3개를 수확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동상해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가지 동서남북 4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떨 때 했나요? 우리 낙엽률을 잴 때 동서남북 4가지였죠. 그죠? 근데 그 육아 타박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가지에서 또 이제 더 들어갔잖아요. 그죠? 4가지 하고 또 5개 더 들어갔잖아요. 과일은. 4가지에서 5개씩 했잖아요. 자, 근데 낙엽률은 동서남북 4가지의 신초, 그죠? 이렇게 조사했었죠. 자, 그것처럼 우리 동상에 가실 손에도 표본주 동서남북 4가지의 기수학 가실수를 조사하더라. 그죠? 착과 가실수하고 정상 80%, 100% 가실을 구분하더라. 자, 이 기수학 가실수를 조사한다는 거는 기수학 가실수와 지금 현재 요 전체 가실수를 비교해서 기수학 가실수 나누기 전체 가실수에서 기수학 비율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왜 기수학 비율이 중요하냐면 기수학을 얼마 했어 라고 나오면 만약에 기수학을 내가 30% 했어 나왔어 기수학 비율이요. 근데 여기 나오죠. 사고 당시 뭐 이 말하죠. 이제 그 감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화과나 뭐 복분자처럼 계속해서 따내기 때문에 앞으로 따낼 게 얼마나 남아서 해서 잔여 수확 비율이란 걸 측정합니다. 이제 우리 복분자나 무화과는 잔여 수확 비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제 이 그 감귤에서는 용어만 다르지 개념은 같습니다. 수확기 잔존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수확기 잔존 비율이 만일에 70%가 남았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100에서 1에서 70%, 100%에서 70% 빼면 요거는 70%는 잔존 비율이지만 100에서 70% 빼면 결국은 경과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과 비율이 이 30%와 기수학 비율과 이 경과 비율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죠? 이 통째로 전체를 했을 때 앞에 수확한 게 30%인데 남아있는 잔존이 70% 해서 그래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잔존 수확 비율이고 1-70% 했을 때는 경과 비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업방에 나와 있는 말이 기수확한 과실 비율과 이 수확기 경과 비율 결국 100%에서 70% 잔존 비율을 뺀 게 수확기 경과 비율입니다.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과실수로 본다. 어떤 때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30%고 잔존 비율이 70%였다고 하면 1-70 빼면 경과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맞아떨어져요. 수확한 게 30%고 경과 비율도 30%니까 100%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수학판 비율이 60%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내 잔존 잔존 경과 비율이 잔존 비율이 그럼 얼마를 해볼까요? 잔존 비율이 얼마 남았다 할까요? 잔존 수확 비율이 70%였어요. 그러면 경과 비율을 해보면 100에서 70%를 뺐어요. 그럼 30%가 남았어요. 자, 남아있는 게 70%나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확한 거 경과 비율을 얼마야? 30%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수학은 60%를 했어. 이상하죠? 그죠? 30%만 했어야 되는데 60%를 했대요.
그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근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기준은 옆방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기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의 차이가 났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계약 운정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 비율이 현저하게 큰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죠? 기수와 강과실을 정상과실로 볼 것 이렇게 문제를 예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60%이고 이거는 그 경과 비율이 30%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수학한 과실 이 60%에서 지금 60%에서 경과 비율 30% 빼면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 거예요? 30%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나는 이 30%를 정상 과실로 봐달라는 거예요. 전체 과실에서. 그럼 만약에 내가 전체 과실이 200개였어요. 그럼 200개가 있었다 하면 그 중에 내가 이 30% 0.3이 되겠죠. 곱하기 요 하면 200에 30 얼마입니까? 200 곱하기 0.3 하면 60개네요. 60개만큼은 이거 어떻게 나중에 수표본 그 과실 우리 요거 피해 인정 개소에서 우리 피해율 측정할 때 정상 과실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아무튼 이론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동상의 피해율입니다. 동상의 피해 가실수가 올라가게 되고 나누기 기준 가실수가 되고요. 기준 가실수는 우리 농장에 있는 모든 가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80%형 가실수 합계 곱하기 0.8 위 분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80%하고 100%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형 가실수 합계 곱하기 1 이 분자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동상의 피해 가실수가 되는 거고요. 기준 가실수는 모든 가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상 가실수, 동상의 80%형 가실수, 100%형 가실수 다 더하면 기준 가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더하는 게 기준 가실수구나. 우리가 그 무화과에서 기준 결과지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기준 결과지 개념이 어떤 거였어요? 미보상, 고사 결과지, 미보상 결과지, 그다음에 정상 결과지 모두 더한 게 기준 결과지였잖아요. 기준 가실수도 같은 개념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보상 비율은 모든 조사 시에 마지막에 조사하게 되고요.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무 손해조사 하죠. 왜냐하면 감귤은 나무 손해보장을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했을 시 나무 피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고 접수 직후에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품종, 수령별, 금차 피해 주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은 계정업방 강의하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방금 앞에 지금 우리 조사하는 거 하면서 설명도 했죠. 한 번 더 볼게요. 가실손해보험금은 우리가 보통 보험금은 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였어요. 근데 감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손자라고 해달라 했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근데 손해액하고 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이것도 역시나 보험가입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거든요. 자기부담금도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감귤 보험금을 산정하느냐? 부담금이 각각 다 다르고 조사 때마다 아까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 달랐죠. 그래서 이건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가실손해 추가 보장은 우리가 포도 복숭아할 때 배웠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더라. 이때 비율은 가실손해조사, 미부상 적용된 가실손해조사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등급 내 피해 가실수 플러스 등급의 피해 가실수 곱하기 50% 나누기 기준 가실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되겠죠. 여기에는 요렇게 돼야 됩니다. 큰 가로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자, 그리고 동상에 가실 손해보험금 역시는 손자고요. 자,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이거 이제 앞에 우리가 보험금을 타먹었다고 한다면, 그죠? 그 사고 피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고 피해율. 이때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우리 주계약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 플러스 이전 사고 동상에 가실 손해. 동상해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 이전 사고 가실 손해, 동상에 가실 손해 피해율을 더한 겁니다. 자, 앞에 보험금을 한번 타먹었기 때문에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
곱하기 기사고 비율이 되는데요. 이거는 감수하는 이제 마이너스 차감 방식으로 해서 계산한 거라서 그렇고, 만일에 이거를 곱셈식으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 바꾼다고 한다면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비율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한 거나 이렇게 감소해서 감소량을 가지고 계산한 거나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되더라. 수학기 잔존 비율을 구하는 것은 공식이 우리 무화과나 복분자에서 배웠죠. 다 산식을 준다고요. 산식에다가 사고일자만 대입하면 바로 나오고요. 동상의 피해율은 아까 했죠. 80%, 100% 구분해서 기준과실수로 나눠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상의 그 과실손해보험금은 자기부담금 구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저가전 종합위험 생각해 보면 자기부담 감수란 기억나시죠? 저가전 종합 그 저가 종료 이전에 차가 감수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타 먹었다라고 하면 우리 과실손해보험금 가서 자기부담 감수랑 있었어요? 무조건 0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저가전 종합위험에 차가 그 감수 보험금을 해서 못 타 먹었다 하면 자기부담 감수량 부분을 내가 다 제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에서 다시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줬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일에 앞에 이전에 보장보험금에서 보험금을 못 타먹었다 하면 자기부담금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동상의 과실손해보험인데 앞에 근데 과실손해보험금을 타먹었다 한 번은 타먹었다는 것은 내 부담금을 전부 다 제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사실 0입니다. 0인데 감귤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을 0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부담금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지 이 식을 줬고 산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절대값을 사용하고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주계약 비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거. 우리 주계약 비율 앞에 배웠죠. 주계약 비율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과 0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값. 그래서 절대값입니다. 그죠? 절대값을 가지고 그 중에 작은 값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손해 그 보험금을 타먹었다고 하면 이게 자기 부담 비율보다 크겠죠. 주계약 비율이.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더 크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그죠? 만일에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다 하면 이게 작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만일에 주계약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보다 작다고 한다면 앞에 우리 과실손해보험금 못 타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그걸 절대값으로 해서 그것 자체를 자기 부담금으로 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학적 과실손해 비율이 한번 우리 업방에서 지금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이 붙었고 과실손해 비율도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이 붙었어요. 그죠? 자, 30% 영차가 됐고 개정업방 강의한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네, 우리 업방 저 산식에 보면 최종 수학 과실손해 최종 과실손해 비율이 이렇게 어렵게 업방 산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게 어떤 식하고 같냐면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식 있죠. 과실손해 비율은 수학전 사고 피해율을 더하기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그리고 곱하기 그 수학전 사고와 그 과실손해 그 사고의 미보상 비율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한다고 했죠. 큰 값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수학전 사고 피해율 그다음에 과실손해 피해율은 둘 다 미보상이 적용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적용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뒤에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값으로 그죠? 적용해 주는 건데 이렇게 푸는 게 쉽지 지금 업방에 산식이 개정된 걸로 보면 어렵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예전 산식 20년도 업방에 있는 산식으로 푸는 게 좀 더 쉽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똑같냐고 하면 우리가 그 피해율 자체가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은 미보상을 적용된 거잖아요. 현재 그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 만일에 내가 수학전 미보상 적용 안 된 피해율이 30%였어요. 그죠? 30%였어. 근데 미보상을 이제 곱했어요. 곱한 게 막 미보상이 10%여가지고 1 마이너스 0.1을 곱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30% 곱하기 0.9가 되죠. 그럼 이게 27%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역으로 계산했을 때 이 27%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니.
이 30%를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면 30%가 나오려면 이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7%가 분자로 올라가고 1-0.1이 분모로 내려가겠죠. 요거를 산식을 그대로 풀어놓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산식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전 상식처럼 수학전 사고 피율 플러스 1 수학전 사고 피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율 미보상 적용 안 한 거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수학전과 과실 미보상 비율 중에 큰 값을 곱해주는 게 과실손해 피율을 구하는 게 더 쉽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개념 아시겠죠? 미보상 미적용 과실손해 비율은 최종 수학적 과실손해 비율 나누기 1 미보상 비율. 요게 위에 이 개념이라고. 이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다 적은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식이 복잡해졌던 것 뿐이지 실은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 두 식이 원래 수학 이 식과 우리 지금 업방에 있는 이 식이 같은지를 설명해 놓은 글인데요. 문제 산식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가지고 이 두 값이 똑같이 값이 나온다는 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대로 PDF 올려놓을 테니까 이래서 이 두 식이 같은 개념이구나 라는 거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공 부분은 아빠 지금 제가 설명을 이건 이제 개정업방 거 강의 내용 그대로 가져오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다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게 됩니다. 가실손해보장보험금이 있게 되고 동상에 가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이 있고요. 가실손해보장과 가실손해추가보장보험금도 있죠. 나무손해보장보험금도 있고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가 되겠습니다. 가실손해보장보험금은 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넘어야 되고요. 동상에 역시도 손자입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넘어야 되고요. 자, 나무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말 자기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 역시도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게 됩니다.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은 여기에서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쉽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이때 피해율은 어떤 피해율? 과실손해 피해율. 제일 처음에 구한 과실손해 피해율 있죠. 요거 과실에 대한 것만 인정이기 때문에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전혀 상관이 없고 과실손해 피해율, 즉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 이 과실손해 피해율이 이 피해율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실손해 피해율이나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나 각각을 구할 때는 미보상 비율을 다 곱해주더라. 하지만 피해율, 최종 과실손해보장보험금 피해율은 수학전 사고 피해율 플러스 1 수학전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이때는 다 미보상 적용 안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1 수학전과 과실손해 중에 미보상 비율 중 큰 값, 맥스값을 곱해주게 되면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이 구해지게 됩니다. 동상에는 손자 같고요. 자,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인데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계산식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얼마만큼 수학할 양이 남았어? 그죠? 거기에다 동상의 피해율 이것도 빠졌네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게 빠졌네요. 그죠? 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사고 피해율입니다. 기사고 피해율은 미보상 반영하기 전에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결국은 요 피해율이라는 거죠. 이 기사고 피해율은 요 피해율. 미보상 반영 안 한 거, 요거 반영 안 한 거, 요까지. 만약 동상의 피해율이 앞에 있다면 동상의 피해율도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기준과실수는 과실수를 전부 더한 거라겠어요. 정상 80%, 100% 다 더한 거.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과실손해보장보험금 때 내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없지만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동상의 과실손해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절대값을 사용하고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때 주계약 비율이 오는 겁니다. 주계약 비율은 이 전체가 주계약 비율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과 0을 비교해서 작은 값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작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 값이 자기부담금이 되고 절대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만일에 200이 나왔다고 한다면 플러스 200으로 해서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은 암기율 보험금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피해율이 각각 다르잖아요. 피해율
이때 비율을 계산하는 게 다르고 요때 비율을 구하는 게 다르고 이때 비율에는 뭐 미부상 비율이 적용되고 어떤 때는 이 미부상 비율은 보험자가 편할 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보험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해서 이거 보험을 지급하도록 산출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미부상 비율이 적용되고 어떤 곳에서는 미부상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런 겁니다. 뭐 딱히 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5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구하는 산식이고 수학전 사고만 있었을 때 그럼 수학전 사고 비율을 묻는 문제잖아요. 결국 그죠? 수학전 사고입니다. 이거는 수학전 사고고요. 수학전 사고 조사로 돼 있죠. 표본주, 세주 조사를 했고 자 100%형 착가 가수가 50개, 부상재해 낙가수가 10개, 착가, 부분 착가 10개, 병충해 생리적 낙가 30개, 정상 100개입니다. 그러면 100%형은 뭐만 인다고? 100%형 착가하고 낙가만 인정이라고요. 왜? 그죠? 100%하고 정상만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것만 100%형입니다. 60개죠. 그죠? 60개에서 나머지 전부 다 더한 거. 나머지 전부 다 더한 게 지금 얼마인가요? 한번 볼게요.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100 200개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60 나누기 200이라는 얘기죠. 그죠? 60 나누기 200 곱하기 0.9 했더니 0.27 맞네요. 자, 그럼 0.27 피해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한번 해볼까요?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이 3천만 원. 그럼 손해액은 3천만 원 곱하기 27% 했더니 810만 원.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20% 0.2 했더니 600만 원. 그럼 81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뺄니다. 손자라고 했잖아요. 210만 원 나와요. 그게 어떤 거하고 같다고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하고 같다고요. 각각의 이제 각 사고 때마다 피해율 집어넣어주면 바로 자기값 나와버립니다. 내 피해율이 27% 나왔어요. 바로 27% 넣고 자기 부담 비율 20% 넣으면 값은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손자와 가피자가 같은 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같이 나옵니다. 편하실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과실손해보장 감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실손해 한 거죠, 그죠? 과실손해는 30% 예전 문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30% 지금 빠져 있네요, 그죠? 30%, 50%, 80%, 100%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는 그럼 30%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을 여기 또 30%는 없다 연계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그 문제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정상 50, 그죠? 제하고죠. 50% 10개, 0.5 곱하기 10, 0.8 곱하기 10, 100은 플러스 20이 되겠죠. 자, 등급의 피해 과실은 0.5 곱하기 20, 0.8 곱하기 10, 20. 요걸 해서 다 어떻게? 몇 프로 인정요? 50%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충해는 정상가입니다. 정상가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다고요? 0.312, 31.2%가 나온다고요. 그럼 역시나 손자 그대로 손해액을 구하고 자기부담금을 구하고 손자에서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이 역시도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한 거고 금액은 같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섞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전 사고도 있고 과실손해 피해율도 있을 경우에 그러면 최종 과실손해 피해율을 구해서 최종 과실손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지금 막 이렇게 값을 줘가지고 산술하지 않고 바로 비율을 줬어요. 자, 이때 비율은 제가 미부상 비율 미적용한 거 비율을 줬습니다. 예전 산식대로 준 겁니다. 근데 만일에 푼다고 한다면 좀 더 상세하게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과실을 주고 구하라고 나오겠죠. 구하라고 나오면 좀 더 쉽겠죠, 그죠? 자, 동상의 과실손해 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을 자기 부담금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기 부담 구하는 공식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주계약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과 영중 자금값의 절대값입니다. 그럼 주계약 비율이 어떤 거냐면 주계약 비율이 이거였잖아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 플러스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에 그 둘 중에 큰 미보상 비율, 큰 값 20%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했더니 0.352가 수학전에
우리 그 주계약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계약 비율이 0.352 마이너스 0.2 했더니 어떤 게 더 작아요? 0이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0원. 보통은 0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해가지고 0이다라고 답만 적으면 그죠? 점수 5점 안 줍니다. 이 문제는 계산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꼭 적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계약 피해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주계약 피해율을 바로 계산하게끔 해서 이렇게 조건 다 주고 구하라고 할 겁니다. 이 두 문제를 플러스하고 다시 동상의 손해보험금도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세 번째 문제는. 그렇죠? 그죠? 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 잔존 수확 비율, 경과 비율, 그죠? 경과 비율하고 기수확 비율이 10% 이상 차이 날 때, 그죠? 10% 이상 차이 나는 그 기수확 비율만큼은 정상과실로 취급하더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과 비율이 경과 비율과 기수확 비율을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값을 정상가로 하겠다라고 문제 조건을 준 거예요. 그죠? 줬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좀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내가 전체 과실수가 200이고 기수학 과실수가 120이에요. 그러면 기수학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20 나누기 200 하면 되죠. 120 나누기 200 하면 몇이 나오냐면 60%가 나오네요. 우리 기수학 비율. 그럼 내가 지금 100% 우리 과실이 수학할 게 있는데 그중에 60%는 수학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고일자가 12월 20일이에요. 그럼 잔존 수학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20일이면 사고 발생일자에 집어 넣어주면 돼요. 이게 잔존 수학 비율. 이거는 식 줍니다. 계산했더니 몇이 나왔냐면 70%가 나왔네요. 근데 내가 원래 기수학 비율이 60%였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건 실은 40%가 남아야 돼요. 맞죠? 근데 잔존 수학 비율이 지금 70%래. 70%라는 얘기는 잔존 수학 비율에서 이제 100%에서 70%를 빼면 30%, 경과 비율이 30%라는 얘기죠. 경과 비율하고 이 기수학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60%나 수학했대요. 30%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그럼 이 30%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정상 과실로 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전체 과실수 중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30% 차이가 났어요. 그럼 전체 과실이 몇 개예요? 200개잖아요. 그래서 200개 곱하기 30% 했더니 60개. 이 60개를 어디다 넣어준다고요? 여기 정상에 플러스 해준다고 같이 60개를. 요 피해 과실 구성을 다시 해준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상에 이제 피해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 과실이 60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 과실을 60개 넣어가지고 과실손해 피해율을 했어요. 그랬더니 48.57%가 나왔네요. 근데 만일에 이거 60% 넣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피해율이 뭐가 나오냐면 85%가 나와요. 보세요. 피해율이 요거를 정상 과실로 했더니 40%대인데, 그죠? 요거를 정상 과실로 안 넣었을 때 85%예요. 피해율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누가 유리하겠어요? 보험자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 풀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시 문제 1-1은 실은 그 감귤에는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학전 사고조사, 과실손해조사, 과실손해 추가, 그러니까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과실손해 사고 피해율, 그다음에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에 대한 구하는 것도 있고, 동상의 보험금 구하는 것도 있고, 나무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한번 풀어보시면 이 감귤에 대한 전반적인 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식이 워낙 복잡해서 저도 한 두 번 본다고 보긴 봤는데 혹시나 계산 실수가 있으면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수학전 사고 조사 시 피해율입니다. 한번 볼게요. 쭉 계약사항을 보시고 이건 조사 내용입니다. 수학전 표본조 내주 조사했다고 했고요. 내주 조사했다고 했네요. 이제 동상에는 2주 조사하고 했네요. 이건 3주 이상이기 때문에 내주 조사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자, 태풍 100% 낙하가 있고 100%가 400개, 태풍 낙하 300개. 요것만 100%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400 더하기 300 나누기 총 토탈이 2000인가 보네요. 2000 나누고 우리 이제는 무조건 미부상 비율 넣는다고 했잖아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 미부상 비율 넣었더니 자 24.5가 나오더라. 과실손해 피해율도 똑같이 100%, 80% 이거 쭉쭉쭉 곱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 두 번째 부분 등급 외에는 50% 곱하더라. 이거 유의해서
풀어주시고요. 이거 계산했더니 이거는 30.56이 나왔네요. 그럼 최종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한다고요? 이거 나온 거 갖고 산출하면 우리 그 업방에 있는 그 산식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물었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는 미부상 적용 안 한 거 가지고 구하라고요. 그래서 미부상 적용을 안 해보면 자 수학점 미부상 적용 안 하면 0. 여기는 24.5지만 0.35 35% 나옵니다. 과실손해조사도 미부상 적용 안 하면 이건 미부상 적용하면 30.56이지만 미부상 적용 안 하면 33.95가 나옵니다. 계산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전 사고 피해율 더하기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요거 전체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수학전과 과실손해 비교해서 미보상 비율 큰 거, 미보상 비율 지금 10% 30%가 큰 거 30% 해주면 바로 과실손해 피해율이 나옵니다. 과실손해 피해율이 나와버리면 과실손해 보험금지 구할 수 있죠. 그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다음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서 자기부담금과 손해액을 구하고 그러면 과실손해 보험금은 손자 되잖아요. 그렇게 구해도 되고 피해율만 나와버리면 제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해서 구해도 된다고 했죠. 그 두 개의 값은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식을 두 개 다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건 풀어보시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상의 피해 이제 조사입니다. 동상에는 수학기 잔존 비율부터 항상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과실을 주고 기수학 과실을 줬을 때 그러면 수학기 잔존 비율과 수학 비율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수학기 잔존 비율 산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기 잔존 비율은 항상 사고 일자를 기준입니다. 조사 일자 기준이요. 수학기 잔존 비율 공식은 줬죠. 그래서 바로 구하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20 집어넣었더니 자 20 사고 발생 일자가 20이니까 20 집어넣었더니 27%가 나왔네요. 27%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학 잔존 비율이 27% 나왔다는 얘기는 경과 비율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기 잔존 경과 비율이 그러면 맞나요? 100 마이너스 27 하면 잔존 비율이 경과 비율이 73%가 돼야 된다는 게 되네 그죠? 자 수학 비율 한번 볼게요. 자 수학 비율 했더니 150개 전체 과일이 200개 75%가 나왔네요. 자 경과 비율이 73% 나왔는데 75% 나왔으면 75%를 수학했으면 거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제대로 그럼 맞게 수학을 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학기 잔존 비율을 가지고 경과 비율을 산출하고 그래서 수학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73%가 돼야 되는데 수학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죠? 자 동상의 피해율입니다. 동상의 피해율은 자, 80% 100%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기준과실수 했더니 56%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과실손해 자기 부담금. 자, 이때의 그 주계약 피해율은 어떤 거라고요? 이때 주계약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 이거라고요. 주계약 피해율 0.339. 최종 과실손해 피해율 있죠? 그게 주계약 피해율이에요. 0.39.95. 그럼 바로 여기다가 39.95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0보다는 크잖아요. 0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상에 가실 손해액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손해액 산정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저 외웠기 때문에 지금 술술술 이야기하지만 외우지 않았다면 외우는 과정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산식을 풀어보면 같고 실제 풀이는 요걸로 풀이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다음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자꾸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산식은 바로 넣어놨습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미부상 비율 다 적용된다고 했죠. 그죠? 자 기사고 비율이라고 한다. 여기 때 기사고 비율이 이때는 주계약 비율인데 이때 기사고 비율은요. 어떤 거요? 우리 주계약 비율에서 미부상 비율 적용 안 한 거라고요. 그럼 뭐 적용 안 한 거 다시 계산해야 돼요. 어떤 거? 여기에서 1-0.4 미부상 비율 적용 안 한 거 요게 기사고 비율이 된다고요. 나중에 동상의 보험금 계산할 때 이때 기사고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사고 비율을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미부상 비율 적용 안 한 거.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이 기사고 피해율 이제 산식 적용해서 넣으면 됩니다. 넣고
자, 수학기 잔존 비율, 동상 비율. 실은 이제 우리 감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보험금 산식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동상의 과실 손해보험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상에는 문제 내기가 참 좋죠. 자기 부담금 문제 내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 자기 손해액 구할 때도 기사고 비율이 좀 특이하잖아요. 미보상 적용 안 한 주기약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고 수학기 잔존 비율도 알아야 되고 수학 비율도 알아야 되고 동상의 비율도 구해야 되고 동상의 보험금 하나 구하는데 엄청 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상의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넣으면 조금 피곤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은 뭐 이렇게 구하나요? 이게 어떤 공식 구하든 답은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상의 그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은 내 주계약 비율이 39.95잖아요. 주계약 비율은 39.95인데 가실손해 추가하기 때문에 가실손해 피해율의 10%입니다. 이 과실손해니까 과실만 보장해 줄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전 사고나 저는 상관이었고, 그래서 30.56 이게 10%입니다. 그래서 30.56 곱하기 0.1 해서 값을 구하면 될 것 같고요. 나무보험금은 고사주수가 30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죠? 30에서 실제 결과지수 나누면 0.1 10% 나오네요. 나무보험금까지 산출하시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그 세 페이지죠. 세 페이지 안에 감귤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시고 감귤은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산식을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산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피해율 공식도 외워야 되죠.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감귤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산식을 암기를 하고 피해율 부분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감귤 문제가 싫습니다. 좀 지나면 까먹어지고 지나면 까먹어지고 공식이 그래요. 공식이 복잡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라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이 과정에서는 지금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풀어버리면 시험장 바로 가죠. 지금 저희 그죠? 지금은 누구나 좀 어렵게 느끼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는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 우선은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귤보험의 핵심은 뭐라고요? 피해율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피해 인정 구성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피해 인정 구성률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 산출하는 거. 그죠? 각각의 보험금을 따로따로 다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가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귤까지 해서 종합과수 구종 다 마쳤고 과수 사종까지 다 마쳤네요. 그죠? 힘드셨죠? 그래서 종합과수가 어떻게 보면 저가전 종합 이용보다 좀 더 어려운 품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 경우의 수 케이스 사고의 케이스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풀면 그래도 또 풀만한 게 또 종합가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가전 종합이험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합가수 문제도 무조건 한 문제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찬찬히 이해하시고 암기하셔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면서 종합가수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의 든다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준비도 해가지고 이번 주 강의는 오늘로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가축 강의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